자, 이제 물권법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은 뭐 물건에 관한, 그렇죠? 물건에 성립하는 권리가 물권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일물권주의는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독립된 물권만 성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선적 효력은요, 우리가 무슨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할 때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이 있으면 1번이 2번에 우선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우선적 효력이고, 그 다음 물권법정주의는 185조입니다. 조문에 보면. 그래서 그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창설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말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은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소유권자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물건인데 이 A라는 물건을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민법 213조를 보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거든요.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왜?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인 청구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로마자 2번으로 물권의 변동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물권 변동, 그럼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공신의 원칙이 있죠. 그렇죠? 우리 물권, 그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럼 물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부동산이죠. 하나는 뭐예요? 동산이죠. 그게 물건이 되지 않습니까? 물건.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그게 동산이든 공시가 돼야 되죠. 공시란 게 뭐냐면 누가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누가 동산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공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럼 이 공시의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 부동산은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겠죠? 동산은 뭐가 돼요? 인도가 돼야 되죠? 동산은 뭐가 돼야 돼요? 인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등기나 인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시의 원칙이고, 그 다음 문제는 이때 공신의 원칙이란 이게 믿을 신자죠. 공시 방법을 믿었다면 설사 무권리자에게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같은 것이 인정돼야 된다는 게 공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의 원칙은 같은 말을 선의 취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같은 말로 선의 취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갑 돼 있죠? 을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등기는 위조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등기 원인이 원인무효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 원인무효면 이 말소돼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원래는요. 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을 이름으로 돼 있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을로 돼 있잖아. 믿고 샀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구입한 거거든요. 그럼 병이 성인 취득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라는 게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요. 이게 249조에 있고요. 249조 선의 취득은 동산만 돼요. 동산만.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라는 게 안 됩니다. 공시 방법을 믿었다고 해도. 자, 그래서 그 부분이 공시의 원칙 또는 공신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산의 선의 취득 제도라고 나와 있는 거죠. 동산의 선의 취득 제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아까 물권행위 있고요. 그다음 물권행위의 독자성, 그 물권행위의 무인성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갑이었죠. 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했죠. 이건 채권행위였죠. 근데 이제 물권적 합의를 했죠. 그 다음 플러스 뭐 등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인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게 공시의 원칙이죠. 공시의 원칙. 자, 이때 이 물권적 합의 등기를 아니면 인도를 물권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이 채권행위가 있죠. 흠이 있어서 무효가 됐어요. 그럼 이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인입니까? 무인입니까? 유인이라 그랬죠? 영향을 안 미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무인이죠. 그렇죠? 그 전제로서 이 물권행위라는 게 채권행위하고 분리가 되어서 독자성이란 게 인정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독자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독자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독자성이 없다고 보면 이건 무조건 유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자성이 없으면 채권행위하고 합체돼서 일어난 거니까 이 무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유인이 돼요. 유인. 근데 독자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다시 그게 무인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유인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단 말이죠. 그 견해는 원래 총 3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학설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봐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 다른 말로 하면 무인성을 부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인성을 뭐 한다고요? 부정합니다. 무인성을요. 그래서 유인으로 갑니다. 유인으로. 자, 그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22페이지에 물권행위 적혀 있고요. 그 물권의 독자성, 물권의 무인성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 등기. 그렇죠? 그래서 등기는 공무원인 등기관이 이렇게 기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이라 그러고, 그 다음 이제 가등기란 게 있고요. 그 다음 예고등기란 게 있고, 뭐 등기부, 등기청구권, 등기인수청구권, 권리 변동적 효력이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한 번에 다 설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그림에서 매매가 유효하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 등기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겠죠?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돼 있겠죠? 그렇죠? 이게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는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그림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갑과 을이 매매만 먼저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물권적 합의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걸 원래 갖거든요.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을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가등기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을 이름으로 가등기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가등기. 그러면 이게 주등기가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등기는 독립된 번호가 있는 것이고 이 가등기는 독립된 번호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등기라 그래요. 그 다음 이걸 부기등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식으로. 그래서 가등기는 부기등기 한 종류인데 부기등기가 예고등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예고등기는 폐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폐지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등기부 나와 있고요. 그 등기부 바로 밑에 등기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등기청구권은 아까 을이 있죠.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갖는 거죠.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죠.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반대로 갑도 있죠. 을한테 빨리 너 등기해 가라. 이걸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갑이 을한테 갖는 것을. 그렇죠? 그 표현이 바로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권리 변동적 효력은 조금 전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됐을 때 권리가 변동이 되죠. 그 다음 순위 확정적 효력은 뭐 1번 저당 등기, 2번 저당 등기, 3번 저당 등기 하는 식으로 이 등기하는 것을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 대항적 효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항적 효력. 그 다음 추정적 효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 추정적 효력은 예를 들어서 을 이름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행해졌죠. 을 이름으로. 그러면 을 등기 기재 사실로부터 을의 소유권이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권리 추정적 효력이죠. 그렇죠? 이 추정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중 보존 등기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중 보존 등기. 그 다음 무효 등기의 유효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자, 무효 등기의 유형은요. 여기 잠깐 보시면 갑이 채무자죠. 을이 채권자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는데 언제? 이날 이렇게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갑 돼 있고요. 을 이름으로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 갑이 변제를 한 거예요. 변제를 했으면 원래 저당권은 이렇게 말소가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다시 이날 소비대차 계약이 또 있었던 거야. 그럼 원래는 6월 3일 날에 변제를 했으니까 갚았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9월 3일자 원인으로 해서 을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 게 맞는데 귀찮죠? 말소하고 다시 설정하는데 돈 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이거 지우지 말고 기존의 저당권을 계속 유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은 무효 등기의 유형이 가능하다 보거든요. 자, 그 다음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냐? 여기 잠깐만 보면 원래 갑이란 사람이 매도인이고 여기 을이 매수인인데 다시 을하고 병 사이에 또 매매 계약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다시 매도인이 되는 거겠죠. 여기가 다시 뭐가 돼요? 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는 등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갑 있다가 을로 갔다가 다시 병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요. 자,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뭐냐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을을 생략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느냐? 원래는 이렇게 등기하고 이렇게 등기를 하면 여기는 양도세 내야 되죠. 여기는 뭐 돼야 돼요? 취득세. 근데 다시 매매했죠? 여기 양도세, 다시 취득세,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 을, 병이 합의를 해가지고 등기를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해고 이 세금에 대해서는 n분의 1, n빵을 해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큼 세금이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갑하고 병 사이만 등기가 있는 거니까 갑 양도세, 병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세금이 싸지겠어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중간 생략 등기를 부동산 등기법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한데 처벌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간인도 조무개정
난 도품, 유실문, 명인 방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그 동산에 대해서 인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민법 188조가 있고요. 민법 189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 185조, 188조 1항이 뭐냐면 그게 현실의 인도고요. 그 다음 2항이 뭐냐 하면 그걸 간인도라 그래요. 간인도.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갑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매도인이죠. 을이 뭐죠? 매수인인데 이렇게 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동산에 대한 점유를 먼저 을한테 이전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도를 먼저 한 거죠. 근데 플러스 시간적으로 물권적 합의라는 걸 뒤에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물권적 합의를 먼저 하고 인도를 한 게 맞는데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인도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갑이 을한테 내가 소유권을 양도할게, 청약, 을이 소유권 받을게, 승낙하는 식으로 물권적 합의를 뒤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간인도가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인도가 됩니다. 그게 188조 2항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점유개정 나와 있죠. 189조를 점유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 이 점유개정이 뭐냐면 이건 이렇게 돼요. 원래 갑이 물건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매매를 처음에 했다가 그럼 원래는 이 점유를 을한테 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있죠. 계속 점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다시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되도록 하고 을이 다시 임대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걸 점유 매개관계라고 하고 근데 어쨌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라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점유의 현실적인 이전이 전혀 없어요. 이걸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점유개정. 189조에서 하고 있는 조문에서 성립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 도품, 유실물. 도품은 이제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훔침을 당한 거죠. 유실물은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한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명인방법이란 명인방법. 명인방법은요, 뭐 이렇게 팻말 붙이는 걸 말해요. 이렇게 수목이 이렇게 있죠. 수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팻말을 붙이는 거예요. 갑 거다. 만지면 죽는다 하는 식으로. 그럼 이게 갑이란 게 어느 정도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 명인방법. 자, 그 다음 이제 혼동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24페이지 제일 위에 혼동. 혼동은 191조에 있는데 혼동은 방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채무자였죠. 을이 뭐예요? 채권자였죠. 근데 이렇게 부동산이 있었죠. 을이 저당권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 을이 취득하도록 한 거예요. 취득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가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혼동입니다. 혼동. 그래서 물건하고 물건이 결합을 했을 때 그런 제한 물건은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혼동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24페이지 기본 물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거의 한 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 정도를 했고요.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른 개념에 대해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